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네, 오늘은 장중에 광통신주들 흐름 때문에 이게 진짜 엄청났습니다, 오늘. 어, 어제 매도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뻔 했는데, 야, 제가 어제 그 텔레그램 방에다가 말씀을 드리기로는 갖고 있는 이 수익을 너무 크게 냈어요. 뭐, 저한테 지금 오늘도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적게는 한 1,500에서 지금 많게는 수천까지 지금 막 수익을 어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광통신은 그랬어요. 광통신을 이번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무조건 그 정도는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대한광통신 맨 처음에 언급해 드릴 때가 6,000원대 후반이었거든요. 7,000원대 계속 비중을 이제 늘려갔기 때문에 그랬던 종목을 지금 2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이제 그저께 조금 매도, 어제 완전히 전량 다 매도 그랬는데, 오늘은 어제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그러니까 시간외가 루멘텀도 그렇고 코이어런트도 그렇고 지금 시간외에서 한 3% 정도씩 빠지면서 불안했단 말이에요. 장중에. 아니나 다를까 어제 미국 증시에서 3일째 이 광통신들이 좀 빠졌고 흐름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제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광통신이 크게 빠졌고, 반면에 양자 컴퓨터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광통신들이 호재가 있죠. 엔비디아의 조단위 투자에 호재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호재를 이어가는 이제 그 호재가 나왔을 때 호재를 충분히 지금 주가에다 누렸느냐, 주가에 이 녹여 넣었느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는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물량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일단 좀 조정이 좀 나와주니까 3일 동안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는 그동안에 크게 수익 냈던 부분들을 좀 덜어내고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거를 외국인들이 먼저 도망쳐 갔었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빠지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수하면서 계속 올려가고 있는 그런 그 흐름이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힌트가 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이제 했냐 하면 비중을 줄이고 좀 더 빠지면 더 줄이고 이렇게 가자 했는데, 어제 이제 미국의 시간외, 그다음에 수급, 장중에 우리 종목들 수급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오늘은 던져야 된다 하고 이제 수익을 실현해 버렸습니다. 최고점에서 팔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고점 가까이에서 팔기 시작해서 어제 전부 다 던지면서 이제 큰 수익을 이제 현실로 확정 지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하락을 할 경우, 오늘 주가가 좀 빠질 경우, 어,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었는데, 전혀 너무 무시무시하게 이제 하락이 나왔고, 그렇다면 장중에 한번 저는 오늘 5일선 정도에서는 바닥을 혹시 잡을 수도 있지 않겠나 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11선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11선에 아까 장중에 올려드린 것처럼 11선, 정확하게 11선에 한 호가 위에 이제 매수 물량을 걸어놓고 다른 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수 체결됐다는 알림이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매수가 체결됐어요. 그리고는 그로부터 한 1,000원 정도가 갑자기 막 올라갔었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아주 되게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나 보다 했더니 오후 들면서 그 선까지 다 무너지고 이제 다 빠졌어요. 그래서 오전에 어쨌든 그런 흐름을 이제 몇 차례가 있었는데, 결국은 14,000원대, 14,800원대에서 이제 재매수를 했고, 오늘 15,000원, 15,02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익권에서 마무리를 했고, 자, 오늘 버틸까, 팔까, 이거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지만,
미국 종목들 오늘 한 2% 정도씩 시간외가 올라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종목들 시간외가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는 광통신들이 잘 갈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장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전 뭐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확률상 좀 반등을 해줄 타이밍이 왔다. 그렇다면 최근에 또 주가가 눌린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눌렸던 것들을 좀 일시에 이렇게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좀 손실 보죠 뭐. 조금 손실 봐도 됩니다. 너무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뭐 어차피 비중을 지금 아까 따져보니까 어제 갖고 있던 거에 한 8분의 1 정도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뭐 손실을 좀 보더라도 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판단으로 일단 내일까지 가져가기로 했는데, 시간외에서 이제 또 한 1.5%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면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통신은 이틀 동안 한 30% 오늘 종목들 중에 상한가 가까이까지 갔다가 하한가 가까이까지 빠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종목들 들고 있었으면 오늘 하루에 그냥 50%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이런, 뭐, 물론, 이렇게 이 테마처럼 움직이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투자하는 것 자체가 좀 별로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일찌감치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0% 정도 이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21,000원 정도인데, 그거보다도 더 뛰어넘었으니까, 너무 좋은 자리에서 그래서 저점에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고요. 일단은 광통신을 다시 매수를 했고, 물론 현금 비중이 이제 커졌지만, 광통신을 매수를 다시 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또 이제 일정 수준까지는 수익을 내는 게 일단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업종은 뭘까? 예, 지금 이제 광통신들이 지나가고 나면 뭘까 하고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가 튀어나와 주면서 양자 컴퓨터 매수를 한 게 지금 이틀 만에 한 20 몇 퍼센트 정도 올라와 줬고, ETF가 미국에서는 개별 종목이 막 40 몇 퍼센트 올랐어요. 이틀 만에. 그리고 오늘 시간에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AI들이 지금 좋은 흐름,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이런 또 원전 관련주들 되게 좋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오는 게 뭘까? 저는 로봇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로봇을 또 하나 매수를 했던 건데, 글쎄요, 오늘 흐름은 만족스럽지 못, 장중에는 좋았는데, 장중에 한 8%까지 올라갔었으니까. 8점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또 모르죠. 내일 어떻게 잘 갈지. 지금 시간에 보니까 우리 오늘 매수한 종목이 시간에서 한 1점 몇 퍼센트 정도 오르고 있던데, 아마 그렇게 되면 또 긍정적인 흐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최근에 많이 눌리고 못 갔던 애들이 순환매 돌면서 돌아오는 타이밍이 얼추 어느 정도가 될까를 보고 한번 또 다음 종목들을 또 골라내는 그런 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급적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주에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3분기 실적 기대주를 이번 주에 못 해드리면 다음 주인데, 제가 가급적 이번 주에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최대한 3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지금 현금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너무 완전 나이스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스한 타이밍에 나이스한 종목을 잘 골라서 3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를 가지고 2분기에 다시 한번 최소한 20%에서 한 50% 이상, 어쩌면 광통신처럼 뭐 1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을 또 한 몇 종목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력 아시잖아요. 분기 실적 기대주 위력 어떻게 되는지, 이 위력을 잘 아실 테니까, 그 분기 실적 기대주의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그 과정, 그거를 우리 또 당분간 집중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신청해 주셨는데요. 하이브, 삼성전기, 하이젠 RNM 세 종목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오늘 이틀 동안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자, 24만 원대까지 내려간 주가가 27만 원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고점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사이클만큼 딱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아서 더 간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쌉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일봉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481선까지 빠지면 이렇게 너무 많이 빠졌어요. 47만 8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2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럼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481선까지 밀리면 주가는 반등하게 마련입니다. 기술적으로. 다만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 그 다음에 위쪽에 내려오고 있는, 급격히 내려오고 있죠. 21선. 이런 자리들이 이제 누를 겁니다. 위에서. 그 자리가 27만 5천 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의 단기 고점은 27만 5천 원. 그럼 거의 다 왔다. 여기서 한번 눌릴 거예요. 눌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단기적으로는 한 27만 원 언저리 조금 더 넘으면 주가가 힘을 좀 잃지 않을까 싶고 약간 시간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려면 조금 눌렸다가 뭐 3일선, 5일선 같은 단기 이평선도 올라와주고 그런 선들을 딱 딛고 튀어오르면서 30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삼성전기 최근에 가장 강하고 가장 믿음직스럽고 또 가장 든든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외국인 매수 얼마 안 나왔죠? 기관 매수가 들어왔지만 금융투자에만 쏠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사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기는 한데 거래량이 97만 주로 조금 줄면서 야,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4월 7일 날 45만 원, 뭐 4월 2일 날 41만 원에서 지금 64만 원까지 왔으면 이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그죠? 더 갈 수 있을까? 일봉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한 2주, 3주 만에. 자, 일봉 보면 지금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으면 무조건 간다. 삼성전기는 반도체가 잘 가면 무조건 잘 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100%의 확률로. 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64만 원까지 올라온 자리가 반도체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 전반이 좀 위축되지 않을 거라면 뭐 당연히 더 갑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190짜리, 목표가 190만 원짜리 이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죠. 코스피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지금 24, 5 정도 예상하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한데 22만 원 정도까지 왔으니까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도 70보다는 더 위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 더 잘 갈 겁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이젠 R&M. 오늘 기관의 매수, 특히 금융투자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도 3% 이제 올랐는데 장중에 한 8%대까지 치솟았던 걸 생각하면 아쉽죠. 그런데 거래량이 어쨌든 뭐 8만 주, 10만 주 이렇게 나오던 주가가 나오던 종목이 17만 주까지 거래량이 늘었고요. 자, 개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오늘 13,000주 덜어냈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보면은 외국인 매수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일주일 정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직은 로봇 쪽으로 관심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지금 아직도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4월 들어서 33,000원까지 밀렸던 주가가 41,000원까지 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자, 일봉을 보면은 아직도 좀 상승할 여지가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저는 241선까지 무조건 가고 궁극적으로 그 위에 있는 저 매물대, 긴 매물대 있죠. 여기까지 54,000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매물대 바닥 자리가 일단 오늘의 고점 자리, 그죠? 그리고 241선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자리들이 조금씩 누를 거예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241선, 분홍색 241선이 한 4만
한 8,000원?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41,000원대고 또 오늘 윗꼬리가 이제 43,000원대에서 뭐 고점 부딪히고 내려왔지만 이렇게 고점에 갔다가 좀 살짝 내려오고 고점에 갔다 내려오고 하면서 전고점, 그러니까 전날보다는 주가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갈 거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241선 부근 4만 7, 8천 원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보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이 되기는 한데 저는 내일도 좋은 흐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중에 진짜 로봇 쪽에 악재가 나와서 한 3% 이상씩 하락하고 이러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더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바닥 바로 아래쪽에 또 5일선, 10일선, 20일선들이 쭉쭉쭉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한 21선, 5일선, 21선, 11선 이런 자리들이 하나씩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그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상황은 어, 좀 대비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있어도 너무 지나치게 비중을 축소하려고 하지 겁먹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그 흐름이 좀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닥 쪽에 있는 단기 이평선들이 하나씩 지지선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네, 오히려 그때까지 밀리면 그 지지선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로 오히려 좀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그날 흐름에 따라 좀 다르게 대응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241선 올 때까지는 좀 더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